이거를 뿌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들어왔던 내역으로 역추적하는 겁니다. 6000개라는 제품 중에 정말 안 팔리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제품군 자체가 정말 안 팔리는 제품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가 팔아보기 전에 계속 그 안에서 요즘 우리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재고를 가지지 않고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 정보를 위탁으로 판매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면 내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도매에서 물건을 받아서 여튼 실물 재고가 있고 내가 그거를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일,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나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할 것은 위탁 판매, 재고를 가지지 않고 판매를 하는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요즘에 서론을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2012년도라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초보셀러라고 가정하면 이 두 개 초보셀러가 질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영역이 존재를 해도 그게 잘 다듬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각 영역마다 솔루션의 종류가 막 정말 많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방법을 쓰는 것조차 쓰는 거에 포커싱을 해서 그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깊이보다는 일단 그걸 막 쓰면서 이러면 좋지 않을까, 저러면 좋지 않을까, 이제 탐구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게 저희가 시작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면, 요즘 이제 셀러분들은 초보라고 할지언정 일단 유튜브로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신 상태의 초보 셀러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내가 팔아보거나 내가 어떤 전략을 본인이 계획하에 전략의 퍼즐들을 모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이 사람 하는 얘기, 저 사람 하는 얘기, 요 사람 하는 얘기에서 가장 합당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정법을 이제 내가 판매하는 거에 계속 구겨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약간 무대뽀였고 요즘은 너무 이론이 전문가라서 괴리감이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 내가 팔아봤을 때 실제로 이 내가 머릿속에서 세운 전략들, 그리고 내가 그냥 이론상으로만 들었을 때 이게 타당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 내가 보통 쇼핑몰 창업하면 1인 창업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거의 한 99%.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론이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면 이 그냥 이론만으로 되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좋은 전략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 셀러들은 많은 것들을 테스트하기 전에 이미 벌써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즘에 좀 많이, 초보 셀러들이 요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똑같이 했는데 저만 안 돼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이거 진짜 좋은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소리인데, 사실 이 정보를 제대로 나누어서 제대로 설명해주는 채널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 대량 등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 대량 등록 좋아 보이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를 알고 거기에서 내가 전략들을 한 개, 두 개씩 본인이 생각하에 짜집기를 해 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위탁 판매라는 게 있어요. 위탁 판매는 굳이 종류를 쪼개자면 너무 많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라고 가정하고 제가 개념 설명을 위해서 되게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판매 첫 번째로 소량을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량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소량 등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재고를 가지지 않고 도매처에서 상품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내 스마트 스토어에 마진을 붙여서 올리는 방식을 위탁 판매라고 하는데, 나는 몇 개의 제품을 되게 집중적으로 마치 내가 사입이나 어떤 수입이나 제조를 한 것 같이 내 제품처럼 공을 들여서 한 개씩 되게 정성 들여서 올리는 것을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 소량 등록이라고 하고요. 이 대량 등록은 결국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매처, 중개형 도매 사이트나 또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 여러 군데서 정보를 합치면 약 한 100만 개에서 300만 개 또는 10만 개에서 100만 개 이 정도의 상품 수를 모아서 이 많은 제품들에 대한 상품 데이터들을
내 마켓에 계속 올리면서 이 상품들을 재료로 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시작부터 조금 다르다 보니까 1인 창업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일도 내가 하고 돈 투자도 내가 하고 설계도 내가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창업할 때 모든 걸 내가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이 일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지 2년,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일 양만 많고 효과가 없는 방향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쳐서 내가 이 사업을 접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나뉘죠. 소량 등록은 내가 한 개, 몇 개, 소수의 제품을 내가 공들여서 정말 올리는 걸 소량 등록. 대량 등록은 정말 많은 제품을 등록하면서 재료를 뽑아내는 과정들인데, 자, 그러면 소량 등록으로 내가 쓰는 시간은 상품을 많이 올리지 않으니까 제품 한 개 올릴 때마다 대량 등록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을 제품 한 개당 많이 쓰겠죠. 그죠? 나의 투자 가치가 이 한 개를 제대로 등록하는 거에 대한 포커싱이 된 사업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인 창업을 할 때 이 소량 등록할 때 제품 한 개를 되게 정성스럽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성스럽게라는 의미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럼 대량 등록은 우리가 많은 DB들, 상품 정보들을 정말 많이 빠르게 다 팔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데이터로 분석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전략을 짜고 전략을 녹여내고 다시 또 많은 상품을 순환하고 이거의 사이클의 연속인데, 그러면 이 대량 등록은 제품 한 개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얘는 많이 걸리고 얘는 적게 걸리고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대량 등록에 관심이 있어 오고 대량 등록 하겠다고 왔는데 제품 한 개 한 개를 소량 등록하듯이 열심히 부가가치를 본인들의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잘 팔린대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건 뭐냐? 또 대량 등록이래요. 이런 거에 있어서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판매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한 방법은 똑같은 위탁 판매 안에서 소량하고 대량 등록 이 차이점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소량 등록일 때랑 대량 등록일 때랑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른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섞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열심히 맞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오고 되게 무의미한 것 같고 와, 이 작업을 이렇게 어떻게 많이 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결국 본인의 생각에 본인이 갇혀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출발부터 꼬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의 사업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마진율을 높여갈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내 매출을 낼 것인가를 처음에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판매 행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꼬여버리는 거예요. 왜? 유튜브로 들은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행위를 하다가도 여기에 해당되는 전략인데 그 행위들을 이 행위를 하면서 녹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대량 등록에 적합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고요.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량 등록하고 이 대량 등록에 대해서 굳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냐 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소량 등록이고 대량 등록이다. 자, 소량 등록은 쉽게 얘기하면 탑 투 바텀의 판매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량 등록을 내가 제품 몇 개만 올릴 거야. 근데 이 몇 개가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 그리고 아까 정성스럽게 올린다고 했죠. 이 정성스럽게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을 올릴 때 내 만족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한테 주문이 잘 들어오게 할 확률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 만족에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성스럽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제품을 한 개 등록할 때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대량 등록은 뭐냐면 바텀 투 탑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상품들로부터 많은 상품들을 재료로 이용해서 이거를 마켓에 뭐가 팔릴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뿌려.
뿌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들어왔던 내역으로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품을 등록할 때 내가 많은 DB를 올릴 때 하나하나의 의도가 정확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의 근본 자체는 상품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의 반응을 판단을 먼저 하고 그것들에 대한 내가 원하는 소구점을 찾은 다음에 이 소구점과 상품 한 개를 매칭시키는 역할인 거고요. 얘는 상품 여러 개를 뿌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는 시장의 반응을 보고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 방법을 여기다 녹아내면 이게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탑 투 바텀, 바텀 투 탑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겠다면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내가 결국 우리가 위탁 판매도 내가 도매처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상품을 내 오픈마켓, G마켓 또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루트는 어디죠? 내가 오픈마켓에 올린 제품을 소비자 단에서 그 플랫폼을 쓰는 오픈마켓을 쓰는 소비자가 검색해서 내 제품을 찾아서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 보고 구매하기 눌러서 결제를 해야 나한테 주문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면상에 봤을 때 결국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어떻게 물건을 살까를 분석하고 그럼 그 위치에다가 내 제품을 올릴 수 있는 소구점을 찾은 다음에 상품은 그저 이 소구점과 매칭시킬 수 있는 상품이면 돼요. 이 상품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출발하지 않는다고. 시작은 소비자들이 결국 물건을 사는 이 오픈마켓 B2C 접점, 그러니까 오픈마켓과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나는 내 제품을 요 공간에 넣어야지, 나는 내 제품을 여기다 노출시켜야지, 난 내 제품을 이 오픈마켓에서 이런 키워드를 쳐보니까 이런 모양의 제품들이 대부분 한 이 정도 가격선에 팔고 있네. 그럼 나도 이 정도 가격선에 맞춰서 올리면 팔릴 확률이 높겠구나. 이 모든 게 소비자가 구매하는 마케팅 채널, 접점 트래픽에서부터 결국은 분석을 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게 탑 투 바텀이에요. 대량 등록은 많은 상품을 소비자가 뭘 살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뿌려놓고 이거 알아서 사세요. 이만큼 뿌려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서 고르세요 라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깔려있는 게 대량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커니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소량 등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어떤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도매처의 제품만 딱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그 제품 딱 보고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적정한 가격인지, 썸네일이 이쁜지, 상세 페이지가 마음에 드는지 이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 여러분들 만족이라고. 내가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해서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제품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전부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건 위탁 판매할 때 키워드 기반으로 이 키워드가 이 오픈마켓의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그 영역에서 한 달에 조회수가 몇 개가 되고 3월달에는 추이가 이렇고요. 4월달에는 추이가 이렇고요. 이 키워드로 등록한 상품 수가 몇 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럼 난 이 키워드를 공략할 수 있겠다. 본인 시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위 셀러다 그러면 마켓마다 등급이 높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등록했을 때 초보 셀러들보다는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 셀러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내가 이 키워드 조회수 많네라고 해서 가져와 버리게 되면 그 조회수를 내가 그 트래픽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의 제품은 소비자가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탑 투 바텀 방식으로 소량 등록을 할 거면 항상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화면에서 놀아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거 키워드 기반으로 이 정도의 키워드 조회수와 이 정도의 상품 수를 가진 키워드라면 내가 한번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다,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키워드의 수치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중에 많잖아요.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 랭크 뿐만이 아니라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모든 데이터들은 네이버에서 다 줍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다 볼 수 있어요. 무료로. 그런 것들을 써서 내가 이 키워드가 현재 나한테 맞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내가 현재 이 키워드를 노려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이 되었다.
그럼 그 키워드로부터 파생돼서 내가 그럼 이 키워드를 쓸 때 어떤 카테고리를 잡아야 하며 내가 이 키워드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거야.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서 그 키워드를 쳐서 상품군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1페이지 갈 수 없다면 한 4페이지, 5페이지에 가격대는 어떤 모양의 제품이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 다 본 다음에 그럼 이 키워드는 카테고리를 뭘로 잡아야 되고 가격은 이런 모양이면 한 요 정도, A라는 모양이면 요 정도, B라는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한 12,000원, 한 C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한 8,000원. 이 정도 가격대로 올려놓으면 팔리겠구나 라는 시장조사가 현재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행위가 뭐냐? 이제 그 키워드로 상품명을 바꿔서 판매를 할 만한 어떤 원석이죠. 원석들을 도매처나 온라인상에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내가 예를 들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커피 캡슐 보관함이라는 키워드로 판매를 할 거야. 정해졌어. 그럼 이 키워드를 쓸 제품을 찾을 때는 이 제품의 원래 상품명이 커피 캡슐 보관함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용도를 이 커피 캡슐 보관함이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양의 제품들을 찾아서 상품명을 바꿔서 적정 가격을 내가 시장 조사한 가격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팔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타당하게 그 시장에 이 키워드 정도면 이렇게 팔 거면 이런 카테고리랑 이런 가격으로 나는 판매하고 이 정도의 조회수면 내가 초보지만 내 제품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이 수많은 팔로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에서 그 키워드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것들을 판매할 상품 하나만 소싱해서 이제 붙여서 등록하는 게 소량 등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대량 등록에 내가 하루에 5,000개씩 올릴 거야. 이게 소량 등록의 작업 방향으로 대량 등록에 일일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량 등록에 하는 방식을 대량 등록에 적용을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내가 상품명 가공, 상품명 가공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이미지 가공 바꾸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카테고리 매칭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정보들을 내가 대량 등록이라는 판매 방식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5,000개를 올릴 거야. 그러면 그 5,000개를 상품명도 바꾸고 이미지도 바꾸고 카테고리도 바꾸는 작업을 6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제품 예를 들어서 5,000개를 작업한 걸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매출이 좋아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초보 셀러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이제 올리면 막 매출이랑 주문이 엄청나겠지를 기대하고 올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올려보기 전까지 내가 그 6,000개를 작업하는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 6,000개라는 제품 중에 정말 안 팔리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제품군 자체가 정말 안 팔리는 제품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가 팔아보기 전에 계속 그 안에서 내가 가공하는 것들만 고도화해서 팔아보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 행위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던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제품을 알아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되게 자기중심적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량 등록의 메커니즘을 가졌더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0개라는 제품을 등록했을 때 일단 주문 들어온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애초에 올릴 때부터 소량 등록처럼 한 개 한 개에 대한 정성스럽게 올려서 소량의 제품으로 핸들링 하겠다는 판매 방식이 아니면 내가 많은 제품을 올릴 때 이 소량 등록에 관련된 어떤 작업의 방식대로 다 일일이 녹아내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량 등록할 때도 요즘에 상품명 가공을 많이 하던데 그럼 대량 등록은 상품명 가공도 하지 않고 그냥 원래 공급처에서 올린 상품명 그대로 무조건 많이만 쏘면 되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안에서 뻗어나가는 전력 중에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 팩트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히 원본으로 올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온 것들 기준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부가적인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설계한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애초에 올릴 때 그래도 이게 소량 등록만큼의 상품명을 정말 합리적으로 바꿀 정도의 한 개 한 개씩 투자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작업은 하고
올려야지라는 설계를 하면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상단의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 최소한의 작업에 이 또 소량 등록에 좋은 점들이 또 다 야금야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최소한의 작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